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학자들이 큰 소리치는 나라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거학에서 한자로 거는 클 거자이고 악은 악할 악자입니다. 거학을 직역하면은 거대한 악한 인을 말하는데 표준 국어사전에는 크게 행해지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인 상천 신음선생의 수필집 야언에 칠언절구 중 한시가 있는데 그 한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같은 소리를 내고 매화는 한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으며 달은 천년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이 변함이 없고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나더라. 이 시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게 가야 함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한자 공부하실 분을 위해 칠언절구의 한시를 한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천년로 항장곡. 여기 요는 이제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항자고 감출장이고 그건 구불곡이죠. 이 뜻은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같은 소리를 내고 매일 생한 불매향. 이건 좀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찰한자 춥다는 뜻이죠. 뭐 다 이건 쉬운 한자니까. 자, 이 뜻은 매화는 한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으며,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뜻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어떤 유혹에서 자기 마음을 부정하게 팔아넘긴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월도 천휴 여본질. 휴자가 좀 어렵죠. 이 휴자는 이지러질 휴, 즉 이그러질 휴자입니다. 그리고 나물려, 또 이건 뭐 바탕질이니까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따라서 이 뜻은 다른 천년을 이그러져도 본바탕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경백별 우신지. 여기는 버들유자고 여기 지자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처럼 가지 지자입니다. 자, 이 뜻은 버드나무는 100년을 겪어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이 칠언절구의 한시는 요즘같이 권력, 돈에 배신이 허다하고 마음을 파는 시대에 귀감이 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태계 이황 선생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을 만큼 조선 후기 사림에서 유명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더 근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등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태어날 때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자라면서 남과의 경쟁에
전력하다 보면은 차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게 하는 학문이 태계 선생은 위기지학이라고 했습니다. 태계 선생님은 위기지학으로 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함인데 윤리적 수양을 통해 길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욕심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국 속담에 가락지 하나를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죄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를 빙자한 모든 걸 통제하는 조폭 집단과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본래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과학자들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의 힘으로 법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법을 우습게 알면은 그건 이미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과학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선과 민주화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위장해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반인들은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며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통치자는 최고의 권력과 지혜와 정의를 하나로 통일시켰을 때 비로소 나라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권력은 지혜의 정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지혜와 정의가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고지학자 위기, 고지학자 위기, 이 말은 옛날에는 자신의 수양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는 학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인격을 수양하여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지학자 위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위인지학은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학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입신양명으로 부귀영화를 위한 공부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악자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법조계 및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골라낼 수 있는데 수사기관과 재판이 옳지 못하면 악자가 날뛰는 세상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심없이 골라내어 징벌을 하고 언론에서는 선행자들이나 악인을 많이 골라내어 선한 사람은 표창을 하고 국민에게 알리면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골라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려면
정치계, 법조계 및 경찰, 언론 등이 양심에 꺼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국민 작가가 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부의 지도란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라 일컬어지는 국회의원, 고위법관, 고위공무원 2351명의 재산을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막강한 권력과 정보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부자였고 그들의 부의 증가 속도는 일반인들보다 몇 곱절 빠르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부를 내려놓고 부를 가지려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요즘의 권력자들은 둘 다 모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대표는 인생 말기에 아들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부를 다 시켜주었으니 내가 개척해 살아가라고 하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모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유일한 대표는 유일하게 조선시대 경주 최부자처럼 그들의 삶이 역사에 길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반인들보다 몇 곱절 빠르게 재산을 모은 권력자분들이 죽을 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려고 권력을 국민이 주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평생 옳고 그름을 가르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